이철구 선생과 관련해서 두 번째 영상, 2부 영상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이철구 선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철구 선생은 6살 때 부산에서 부모님을 따라 동북 삼성 만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강도 일본에 의해서 동북 삼성 만주로 강제 이주당한 우리 동포 1세, 조선족 1세 이철구 선생 이야기입니다. 흥룡강성 연수연에서 소학교에서 30년 교사 일을 보았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은 이 교사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끔 중국 동포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은 교포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조선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얘기해요. 그 남조선이요? 북조선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 같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얘기 좀 해봐요. 남조선이요? 북조선이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난 한반도 사람입니다. 또 그러면 묻습니다. 한반도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러면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고향이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내 고향은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한반도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전체가,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이 한반도, 조선반도가 우리 민족의 삶의 공간,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태양계를 비유로 든다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하나의 지구라면 중국의 동북 삼성의 조선족 200만과 구소련의 고려인 50만, 일본에 있는 88만 명의 제1동포, 미국에 있는 260만 명의 미국 동포, 또 이런저런, 그래서 해외의 750만 동포들은 달이다, 달, 위성. 한반도가 지구라면 해외 동포들은 이 지구를 도는 위성인 그 어떤 달과 같은 존재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민족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 한반도와 그 주변의 우리 동포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철구 선생은 중국에서 30년을 교사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 현장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 일이 뭐냐? 여러분 현장 일 아시잖아요. 그 칠판에 이 백묵을 가지고 늘 칠판에 그 교사 일을 보면서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 한국에 와서 50이 넘어서 50대에 와서 일용 잡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일용 잡부의 일을 하자니 어설픈 거예요. 몸도 힘들고 이 현장 일, 소위 말해서 그 현장에서 말하는 이 노가다라는 거는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삽질을 하면, 여러분 삽질 아시지 않습니까? 삽질을 하면 이 손에 물집이 생기고,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 이 물집을 그래서 터뜨리면서 또 계속 삽질을 하고, 삽질뿐만 아니라 현장 잡부일 뿐만 아니라 이철구 선생이 교사 일을 하던 분이 한국에서 한 일은 또 뭐냐? 정화조 청소입니다. 여러분 정화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화조, 잠수복을 입고 정화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화조는 뭐냐? 한마디로 그 인분, 똥물, 이 똥이 가득한 정화조를 치는 그 정화조 청소를 한 겁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한 일도 많지만 큰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잠수복을 입고 정화조에 들어가서 똥물을 푼 그 일을 이철구 선생이 하셨습니다. 내가 만난 이철구 선생은 아주 존경스러운 인격, 존경스러운 인품을 가진 수양이 된 그러한 훌륭한 동포셨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똥물을 부며 삽질을 하면서도 우리 중국 동포가 어려울 때에 중국 동포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희생하고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 아주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이철구 선생의 삶은 아름다운 삶, 훌륭한 삶, 정말로 귀한 우리 민족의 한 구성원이었다. 이철구 선생을 볼 때마다 나는 이 이철구 선생은 인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인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수양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기뻤습니다. 이철구 선생. 나는 이런 동포들이, 동포 1세대들이 우리 주변에 늘 많다고 봅니다. 이철구 선생이 가장 기뻤다고 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국인 한국에서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뿌리가 부산, 고향이 부산인데도 동북 삼성에 살다 5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이방인 취급하고 중국인 취급하는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기뻤던 날은 어떤 날이었냐? 드디어 자신이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한국 국적을 얻은 날, 그래서 뿌리를 다시 찾은 날, 부모님께서도 이철구 선생의 부모님께서도 늘 너는 네 고향은 한국이니 한국으로 가서 너는 살아야 된다,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시고 그 부모님들은 고국인 한국에 못 오고 아들인 이철구 선생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여러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국 국적을 얻었을 때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철구 선생은 이렇게 그날을 회고합니다. 이철구 선생이 국적을 얻은 날은 2005년 6월 27일입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그날 술을 실컷 마시고 오랜만에 잠을 푹 잤다. 이철구 선생은 평소에 술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의가 있고 신사답고 인격이 되어 있는, 그리고 중국 동포들의 지위와 권익을 위해 늘 열심히 헌신하고 활동했던 분입니다. 술 안 마시는 분이에요. 아주 정결한 분입니다. 깨끗한 신사, 정말 선생다운 교사다운 분. 혹시 홍룡강성 연수연 소학교 시절 이철구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사란 무엇인가? 선생이란 무엇인가? 이철구 선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기뻐서 술을 실컷 마시고 오랜만에 푹 잠을 잤다. 이 회고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뿌리의식, 뿌리입니다. 1970년대 때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흑백 테레비, 요즘은 그 칼라 테레비지만 그때는 흑백 테레비 시절이었는데,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는 흑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흑인은 원래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미국에 여기저기 노예로 팔았습니다. 참 인류 역사의 슬픔과 비극이죠. 힘이 없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의 그 상인들이, 제국주의 상인들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여기저기 팔았습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 조선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적이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일본이 조선반도 한반도를 침략해서 많은 조선 사람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전쟁, 많은 조선 사람을 잡아가서 일본 상인들이 이 조선 사람을 유럽에 노예로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드라마가 하나 만들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뿌리, 흑인의 뿌리. 그래서 그것이 미국사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 사는 흑인들이 그 뿌리를, 아프리카의 뿌리를 찾는 그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텔레비로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뿌리를 영어로 루트, 중국어로 이제 근이죠. 건. 마찬가지로 이철구 선생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와서 뿌리를 회복한 겁니다. 낙엽 귀근, 떨어지는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 하듯이, 나는 이철구 선생의 일생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역사를 쓰신 분이 이철구 선생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조선반도와 조선민족, 한민족은 앞으로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한민족은 원래 통일된 민족, 통일된 국가, 통일된 영토였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고 비극입니다. 이 조선반도 한반도의 분단은 회복되어야 되고 치유되어야 할 역사적 상처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역사의 먼 긴 흐름에서 본다면 이철구 선생의 한국 귀환, 한국으로 돌아오고 국적을 회복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회복되고 치유하는 과정이고, 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우리 민족이 통일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민족사의 명령이고 하늘의 명령이고, 지금 저 하늘에 계신 우리 민족의 선조들의 명령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철구 선생과 같은 이러한 동포 1세대들의 이야기, 그리고 증언, 기록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해지고 우리의 민족심, 민족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조선민족의 정기이고 정신이고 혼입니다. 혼을 잃어버린 민족, 민족심을 잃어버린 민족, 민족의 정기를 잃어버린 민족은 허수아비입니다. 헛겹입니다. 허상입니다.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가슴에 민족의 혼, 민족의 정기, 민족의 정신이 피처럼 흐를 때에 한반도 민족,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은 미래가 있고 단결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고 통일될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대하게 열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철구 선생이 고국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 30년 동안 교사 일을 보던 이철구 선생이 한국에 와서 한 일 가운데 정화조에서 똥물을 부었다. 이건 우리의 얘기입니다. 내가 이철구 선생이나 중국 동포의 삶을 비하하고 안 좋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얘기는 자랑스러운 얘기든 부끄러운 얘기든
모든 얘기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중국동포 TV가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50년대, 1950년대, 60년대 한국은 정말로 거지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국가. 북조선, 북한은 그 당시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주 가뭄에 콩나듯 간혹 한국인 청년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주 유학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대생, 젊은 청년 여성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다가 겪은 경험담을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대학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이 한국의 젊은 청년 여성이 미국 좋은 대학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기숙사에서 이제 미국인 사람들하고 한 방 안에 2명 혹은 4명씩 이렇게 함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한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은 이 화장실이 아주 옛날식 그 아이들 말로 애들 말로 뭐 퍼세식이다. 이 푸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퍼세식 이렇게 재밌는 말로 하는데 미국에 가니까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거야. 응? 집 안에 기숙사 이 건물 안에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는 다 화장실이 변소라고 그래서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근데 거기 미국의 기숙사에서 보니까 화장실인데 이렇게 쓰여 있는 게 화장실, 영어로 토일릿 이렇게 써서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어디서 일을 볼 데가 없는 거야. 이 여대생이, 젊은 한국 여성 청년이, 유학생이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근데 우리나라식의 화장실이 없는 거야. 앉아서 일을 보는 거야. 앉아서. 좌변기라고 그러죠. 수세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통, 이 수세식에 있는 변기통에 물이 있어. 그 물을 마셨다 그럽니다. 그 변기통에 있는 물을 마시는 물인 줄 알고 먹고 나서 그래도 너무 급하니까 어디다가 큰 일을, 대변을 어디다 일을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야. 다 깨끗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엉덩이를 대고 일을 보지 않습니까? 이 좌변기 수세식은. 응? 그러니 그 좌변기 안에 그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엉덩이를 대는 좌변기 위에 2발을 걸치고 거기에서 일을 봤다고요. 큰 일을. 그리고 나서 또 물을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 줄 몰라서 고민하다가 뭐 옆에 뭐 하나 누르는 거에서 탁 눌렀더니 그게 확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나서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서 미국인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끙끙 앓으면서 적응해 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동포 1세대들 또 동포 2세대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민족의 이야기 또 우리들의 민족의 혼 또 민족심 이거는 세월이 가더라도 나의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이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개인의 꿈과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 교육을 위해 열심히 한국에서 살아가시는 동포 여러분, 날마다
개인의 꿈, 가정의 행복,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하루하루 일터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진정 위대한 동포요, 우리의 민족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